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오스만 제국. 궁중 요리사만 400명에 달했다고 하죠. 요리하는 분 중에는 거의 1인자. 태양의 제국을 이끈 황제의 만찬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음식 맛보는 재미로 황제 할 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을 황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태양의 제국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강국이었는데요. 이스탄불은 바로 그 제국의 심장이었죠. 성 소피아 성당. 이곳은 오스만 제국의 찬란한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유명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성당이었대요. 캐톨릭 성당이었는데 칼리프 왕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여기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훼손시키지 말라고, 절대 훼손시키지 말라고 해서 돔 위에 십자가만 저 표시로 바꾸고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을 했대요. 돔 양식의 지붕과 첨탑 그리고 6개의 기둥은 비잔틴 건축 양식의 최고봉으로 꼽힙니다. 바로 옆에 지어진 블루 모스크는 성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을 본따 만들어진 것이죠. 적과의 싸움에서 후퇴란 없다. 치열한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사는 표정이 영 밝지가 않은데요. 용맹함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이 군악대의 역사는 약 700년, 오스만 제국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죠. 지금 이게 무슨 공연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Vallahi bu bizim geleneğimiz Osmanlılardan gelen, ilerisinde Fatih Sultan Mehmet zamanından gelen bir mehtarımız. Savaşlar bunlarla kazanılmış, dostluklar bunlarla kazanılmış. Bu bir ekol olmuş o zamanki zamanlarda. Tabii şimdiye kadar gelen zamanlarda aynısı. 힘차게 울려 퍼졌을 전장의 외침, 군악대의 연주를 들으며 과거에 그들이 누렸을 승리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무구한 역사가 현대로 이어지는 도시 이스탄불. 과거 문명이 오늘의 삶 속에 공존하는데요. 치열한 문명 충돌의 최전선이 되었던 지난 역사가 오늘의 일상 속에 살아있습니다. 1600만 명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도시, 그 뒷골목이 궁금했는데요. Yes or no? Hello. Bye bye. Bye bye. 제가 새침공주인 거 모르셨나요? 미로처럼 얽힌 이스탄불의 뒷골목에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쭉 늘어난 저건 뭘까요? 밀가루 반죽인가요?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Acunma. Başı sayıyor. Orijinal 진짜 아이스크림. 아저씨. Yes. Okay.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어디 간 거죠? Thank you.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아니라니까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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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스탄불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아이스크림. 이미 입소문이 쫙 퍼졌는데요. 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럴까요? Kahramanmaraş dondurması bu. Kahramanmaraş'ın dondurması meşhur. Keçi sütüyle mi yapılıyor? Keçi sütü. Bu dağlardan toplanan salep var ondan. 맛있어요. Başı sayıyor 진짜 아이스크림. 단맛이 이렇게 텁텁한 단맛도 아니에요.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일품인데요. 산양 저주로 만든 돈두루마 아이스크림. 쫀득한 맛이 특징입니다. Başı sayıyor. Tabii bu dövdükçe özleşir bu, tatlaşır bu. 이렇게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 쫀득한 맛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와, 쭉 늘어나는 이 탄성 좀 보세요. 빵아찌
아이스크림 반죽 같아요. 계속 저어주려면 팔의 힘, 웬만한 근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요. 자, 저도 어디 힘 자랑 좀 해볼까요? 아이고, 금방 에너지 바닥난대요. 와,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 맞는 거죠? 아이스크림 치고 힘이 너무 세요. 세도 너무 세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예,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얼른 드시고 가세요. 이거 보세요. 염소젓 아이스크림이에요. 터키 분들은 아저씨의 유창한 한국어를 들을 때마다 살짝 놀라는 표정이죠? 대한민국. Benim büyük baba Kore'de savaşta şehit düşmüş. 아 진짜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어를 알게 됐다는 사연. 이스탄불에서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터키의 디저트는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하는데요. 대표적인 서민 디저트 아이스크림과 함께 황제의 디저트 만날 수 있죠. 대표적인 황제의 디저트. 그것은 다름 아닌 터키의 즐거움이라 불리는 로쿰입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터키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색깔 참 곱죠? 재료에 따라 색과 향 그리고 맛이 달라지는데요. 아주 부드러워서 그야말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디저트죠. 예쁘다 못해 아름다워서 작품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먹었을 때 물론 맛도 맛있지만 보석 가게 온 것처럼 색감이 너무 다양하고 예뻐서 이렇게 보면 먹고 싶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색깔이 너무 맛있게 생긴 색인 것 같아요. Birkaç cümleyle. Ya buradaki lokumlarımız el emeği göz nuru olduğu için. Çünkü hepsinde alın teri var bunlarda. Hemen onun için alt katında bunlar 이 매장은 궁중요리사 출신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은 할아버지가 1942년에 개업한 곳. 아들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전통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려봐. 와, 가마솥 크다. 일명 달콤한 가마솥. 우리의 엿이나 조청을 만드는 모습과 비슷하죠? 한국에서 엿기름을 이용해 엿을 보듯 이곳에서는 통밀과 보리로 단맛을 낸다고 하네요. 로쿰이 최상의 맛을 내는 온도는 약 280도. 온도가 오를 때까지 계속 끓여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팔팔 끓여서 피스타치오를 넣어야 최고의 풍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양인데요. 피스타치오를 듬뿍 넣고 약 3시간 동안 계속 저어야 하죠. 와, 옛날엔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했겠죠? 궁중요리사 화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콩엿이나 강정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한국과 터키는 닮은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디저트를 황제께서 즐기셨다고 하니 왠지 반가웠습니다. Lokum Türkiye'de Osmanlı'dan gelen bir tatlı geleneği. Haremde özel bir tatlı olarak başladığı düşünülmekte. Bunun asıl başlangıcında ön ayak olan Hacı Bekir. 이제 먹기 좋게 잘라야 하는데요. 딱 한 입 크기가 가장 맛있는 크기라고 하네요. 몇 년 전 개봉한 한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이 로쿰 때문에 형제를 배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로쿰에 반해 형제를 뒤로하고 마녀를 선택하고 말죠. 이 예쁘고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향기가 좋아요. 꽃향기 나요. 맛있어요. 역시 황제의 디저트입니다. Hoş geldiniz, hoş geldiniz, hoş geldiniz. Sizleri şöyle alalım. 이곳에도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해요. Bak, Türkiye'de peşin satan böyle oturuyor. Tamam mı?
mi çekiyorlar yani? Bizim ürünleri mi çekiyor? 생크림 케이크처럼 생긴 이것은 카이막. 요구르트 지방층을 굳힌 것입니다. Yani inek sütünü bir makineye koyuyorlar. Bir tarafına yağ akıyor, bir tarafına süt akıyor. O bir ton sütünden 50 kilo kaymak değil ama o yağ şeklinde çıkar yani. 터키에서는 모든 디저트를 통칭해서 타틀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디저트의 대명사가 될 만큼 유명한 케이크죠. 여기에는 달콤한 이야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황제들께서는 달콤한 맛과 달콤한 이야기를 함께 즐기셨던 모양입니다. 카이막과 타틀르, 대표적인 디저트 두 개가 만나면 어떤 맛이 될까요? 카이막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겠죠. 그 자연의 맛이 타틀르의 달콤함과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을 이룹니다. 국수빨처럼 생긴 이건 뭐죠? 다름 아닌 페스트리. 이렇게 실처럼 가늘고 긴 페스트리도 있었군요. 이 디저트의 이름은 퀴네페. 물론 황제께서 즐기시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타지 않게 노릇노릇 구워내는 것이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오, 색깔 참 잘 나왔네요. 그 위에 꿀이나 시럽을 뿌려서 달콤한 맛을 내는데요. 여기에 피스타치오 가루를 뿌려서 맛을 더하면 완성! 터키 황제께서는 주로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정차는 어땠을까요? 궁전 안에는 방송 카메라 출입 금지. 하는 수 없이 인근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터키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오스만 제국. 그 권위와 화려함이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모든 식기들이 금과 크리스탈로 빛납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황제의 식탁. 궁궐 부엌에서 일하는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이 식탁에 매일 새로운 음식을 올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황제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랐을까요? 오스만 제국의 전통 요리를 계승하고 있는 요리사. 바로 이곳에 터키 궁중 요리의 1인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라바. Merhaba. 네. Merhaba. 여기가 궁중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Tabii ki de ben size Osmanlı Saray Mutfağı'nın en ince detaylarıyla yemeklerini anlatabilirim. Size bu konuda yardımcı olabilirim. Buyurmak mısınız içeri?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곳은 15세기 궁중 문서나 외교 비서를 입수해서 당시의 요리법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술탄의 궁궐터. 눈앞으로 궁궐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Tarihi ve kültürel bir yarımadanın içerisinde saklı kalmış gizli bir bahçedir burası. Detaylı şeflerimiz size detaylı hem yapılışını hem de o zamanda nasıl bugünümüze gelmiş reçeteleri size detaylı bir şekilde anlatacaklardır. 이곳은 이름하여 21세기형 궁궐의 수락관. 그렇다면 이분은 수락관 최고 상궁, 아니 최고 대신일까요? 궁중 요리하는 분 중에는 거의 1인자. Genç olduğuna bakmayın. 500 yıllık yemekleri yapar. 열로 보이시는데 500년을 음식도 잘 만들고 있다고요. 오. 여기 음식들은 그러니까 500년 전통의 그런 음식인 거죠. Şimdi de kadın usta. 첫 번째 요리의 재료인데요. 황제께 진상할 음식인 만큼 몸에 좋다는 가지각색의 재료들을 엄선하여 준비합니다. Çok eski bir yemek. 1539 Kanuni Sultan Süleyman'ın oğullarının Şehzade Beyazıt ve Cihangir'in sünnet düğününde yapılan yemeklerden bir tanesi. 16세기에도 양파를 먹었네요. 오, 불타는 양파입니다. 그 위에 고기를 얹고 주방장의 손놀림이 현란하네요. 이번 요리의 특징은 달콤한 맛과 향이 배어나오도록 자연산 그릇, 멜론을 쓴다는 점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아시죠? 각종 견과류에 고춧가루, 후춧가루, 로즈마리까지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했을 재료들을 엄선해서 볶아냅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맛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움. 그것이 이 요리의 컨셉이죠. 잘 볶아진 재료를 메론 그릇에 옮겨 담는데요. 이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궐 주방장들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편리해졌죠. 16세기 중세에는 궁중 부엌의 화덕으로 몇 시간이고 요리를 구웠겠지만 요즘엔 오븐을 사용하여 단 15분이면 요리 끝입니다. 아 근데요 이 궁중 요리 사실 비법인데 이렇게 촬영하면 한국 saram들이 modu 보게 될 텐데 이런 비법을 막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Yok, hiçbir sıkıntı olmaz çünkü bu yemeklerimizi günümüzde biz taşımak istiyoruz. Osmanlı'nın tarihini her yerde yapılsın isteriz. Ama çok zor yemekler. Her birinin ayrı özellikleri var, ayrı özellikleri ve aynı zamanda çok ilgi isteyen bir yemek. Yeter ki yapsın, ilgi göstersinler, günümüze taşısınlar. Biz bundan mutlu oluruz. Evet. Osmanlı'nın en sevdiği yemeklerden bir tanesi kavun dolmamız fırında pişti. 오스만 시대 궁궐 요리사들의 최대 고민. 그것은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Osmanlı'da porsiyonlar da çok büyük. 그래서 맛뿐만 아니라 장식을 중시하고 갖가지 재료들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운돌마입니다. 자, 이제부터 황제가 되어볼 시간입니다. 황제한테 바치는 음식답게 아주 데코레이션도 너무 아름답게 예쁘네요. 아주 향기도 좋아요. 허브 잎을 꽂아놔가지고 먹기 아깝다. 예뻐서. 요리가 아니라 마치 작품을 보는 듯해요. 카운돌마의 컨셉은 조화로운 맛. 과연 그 맛은 재료들이 어우러져 어떤 맛을 낼까요? 와, 풍미가 장난이. 오, 황제께서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셨나 봐요. 이 음료는 궁중요리 코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르베티인데요. 아, 과일 주스. 이거 무슨 과일이죠, 이거 지금? Osmanlı'da şerbetin önemi çok önemli. Çünkü yemek aralarında, diğer yemeğe geçişlerde ağzı çalkalama anlamında diğer yemeğe tadı geçmesin diye şerbet içilmiş. 황제의 정찬에 오르는 요리수는 약 24가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리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세르베트가 필요했던 것이죠. Sultan'la beraber zaten padişahımız ayrı kendisi ayrıca yiyor. 오늘 저는 황제입니다. 최고의 미식가가 즐기던 음식. 저도 황제처럼 혼자 앉아 궁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음식을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선 두 번째 요리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음식은 신선한 양고기와 터키식 요구르트가 조화를 이루는 중세 요리입니다. Süt kuzu olması gerekiyor. Süt kuzu demek ot yememiş demek oluyor. Ot yediği zaman kuzu biraz kokar. Kokmaması için bu çok ince bir detay Osmanlı'da. 우선 재료들을 볶아야 하는데요. 이때 시간과 온도가 음식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하죠. 황제의 은접시는 음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보온성도 최고랍니다. 메인 재료인 양고기를 조리하는 핵심 포인트는 신선함을 유지하고 풍미를 살리는 일. 각종 향신료를 넣어 강한 맛을 냅니다. 잘 볶아진 고기 위에 뿌리는 소스. 다름 아닌 터키식 요구르트인데요. 양고기와 요구르트의 조합. 그 맛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때 특별히 음식의 맛과 향을 보호하기 위해 뚜껑을 덮어 서빙하죠. 15세기 중세 요리를 대표하는 키리데 케바브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요리. Bir börek çeşidi. İsmi gemici böreği. Gemici böreği bal ile birlikte yenen, az önce bahsetmiştik. Tatlıyı tuzlu. Şimdi peynir çeşitleri tuzlu olduğu için üzerine bal dökeceğiz bu böreğimizin üzerine.
콩과 치즈 그리고 요구르트 등 단백질이 풍부한 온갖 재료들을 한데 모으고 향신료와 함께 버무려줍니다. 피자 토핑 같죠? 만드는 방법이 피자랑 비슷한데요. 넓은 밀가루 반죽 위에 재료를 얹고 가장자리는 꿀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접기를 하듯 차곡차곡 접는데요. 대체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걸까요? 요리사들은 창의력도 뛰어나야 할 듯합니다. 궁중 요리에서도 김밥말이가 쓰였군요. 재료는 피자에 모양은 그야말로 김밥입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노릇노릇 익어가는 빛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주방에서 만들어진 요리들은 200여 명의 신하들이 줄을 서서 황제의 방까지 손에서 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최고의 미식가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쏟은 것이죠. 황제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 예쁜 음식이네요. 한 끼에 약 24가지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던 궁궐 요리사. 메뉴 고르느라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근데 낯익은 뚝배기가 보이네요? 된장찌개 끓이면 어울릴 것 같은 뚝배기에 두부가 아닌 연어를 넣고 그 위에 각종 야채를 얹어 푸짐한 14세기 궁중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최고의 요리. 하지만 오늘은 저 김민일만을 위한 음식이죠. 먼저 신선한 양고기와 요구르트의 조화를 확인해 볼까요? 석쇠에다가 고기 구울 때 우리 소금 후추 막 뿌려가지고 바베큐 막 해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요구르트에 찍어 먹겠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렇게 궁합이 잘 맞고 어울릴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잘 어울려요. 황제의 뚝배기 요리. 그러나 그 안에는 된장찌개가 아니라 연어의 부드러운 속살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제도 국정 스트레스를 아마 음식으로 풀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름지다는 느낌보다는 올리브 오일의 올리브 향과 이 허브 향이 어우러져서 코로도 입으로도 향긋한 느낌이 들어서 참 이 궁중 요리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먹기 아까운 궁중 요리. 그러나 그림의 떡이 아닌 이상 먹어야 제맛이겠죠? 오후의 햇살 같은 달콤함이 입안에 그윽하게 퍼집니다. 음식 맛보는 재미로 황제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황제가 이걸 혼자 드셨다고 하니까 이 맛있는 걸 참 외롭게 맛있는 걸 드셨을 거 생각하니까 음식은 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요? 화려한 궁중 요리를 통해 황제를 만나고 오스만 제국의 찬란했던 문화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